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PDF 파일을 다운받은 후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필요한 페이지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44, 53에서 56, 62, 66, 67, 164에서 165쪽입니다. 이 영상은 공학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대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 중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 영상과 별도로 제작된 인사캠용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중 수강 신청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학사 일정에서 여러분에게 생소할 것 같은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등록, 수강 신청, 첫 수업,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강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입니다. 물론 개강 후에도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변경할 수 있지만 개강 전에 수강 신청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이번 학사 안내도 수강 신청을 위해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2학년 전공에 진입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 수강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말 시험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중간 시험은 교수님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회색 부분인 수강 초래, 계절 수업은 필수가 아니고 원하는 학생만 하는 것인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기 학사 일정도 1학기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학과 진입 신청입니다. 2학기 중에 전공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의 학사 일정 순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과 수강 신청입니다. 1학년은 1학기는 2월 22일, 2학기는 8월 21일에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0시부터 할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바로 수강 신청하면 안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수강 신청 계획을 미리 충실히 세워두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확정 리스트 메뉴에 있는 것이 최종 수강 신청 과목입니다. 전체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 수강 신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일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하는 중 대기 순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대기 순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하려는 수업의 정원이 50명인데 이미 50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이 수업을 꼭 수강하고 싶은 거죠? 이때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기 순번이 부여됩니다. 만약 52번째로 수강 신청하면 순번이 2번이 되겠죠? 대기 순번이 있으니까 그 수업에 정원이 증원되거나 이미 수강 신청을 마친 사람이 취소하면 순번대로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핸드폰 문자로 전달되겠죠? 그러나 이미 대기 순번을 받았는데 같은 수업을 다시 수강 신청하면 순번이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또한 대기 순번은 개강 후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없어지니 다시 처음부터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정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할 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같은 아이디로 여러 화면으로 또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접속하면 로그 아웃되어 수강 신청 망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점의 개념을 혼동하는 학생이 많은데 학점이라는 용어는
성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학점은 성적이 아니라 각 과목의 기본 단위수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학점은 영어로 크레딧으로 성적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1학점, 2학점, 3학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16주 수업을 듣고 시험에 패스하면 1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 들으면 2학점, 3시간씩이면 3학점을 받지만 F를 받으면 학점은 0점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수업은 2시간인데 1학점만 받는 과목도 있습니다. 실험 실습 과목이 대표적이죠. 3학점 과목이 1학점 과목보다 성적의 3배의 가중치가 됩니다.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은 18학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18학점까지, 2학기에도 18학점까지만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18학점까지니까 17학점이나 16학점 등으로 수강 신청해도 되겠죠. 그런데 18학점을 추가하여 3학점을 더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라는 말은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한다는 뜻이죠.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4.0 이상의 평점 평균을 받고 F가 없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다음 학기 추가로 3학점을 더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점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점 평균이 뭘까요? 평점은 각 과목의 성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점 평균은 평균 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학기에 이 3가지 조건을 갖추면 2학기에 18학점에 3학점을 더해서 21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 2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월이라는 말은 다음으로 넘긴다는 뜻이니까 학점 2월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을 다음 학기로 넘겨서 수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전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1학점 또는 2학점을 다음 학기로 2월할 수 있지만 3학점 이상은 2월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는데 16학점만 수강 신청했다면 남은 2학점이 2학기에 2월 되어서 2학기에는 20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점 2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2.5 미만이면 2월이 안 됩니다. 다음 학기 미사용 시에 자동 소멸된다는 것은 1학기에 16학점을 수강 신청하면 2학점을 다음 학기로 2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전 직후만 가능하니까 2학기에만 2월이 가능하고 2학년 1학기로는 2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2월 학점 대상자 자동 반영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학기에 16학점을 수강 신청했다면 2학기에 20학점까지 자동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개강 후 첫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첫 수업은 과목에 대한 소개와 성적 등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개강 전에 수강 신청하지만 개강 후 정해진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지나면 수강 변경이 안 됩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을 둔 것은 수강 신청하기보다는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월 22일 수강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철회는 영어로 withdrawal로, 수강 철회는 수강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실제로 들어보니 자신의 생각과 달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맞지 않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수업도 수강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 철회하면 수강 신청한 과목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 학기 개강 후 수강 철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번 학기에는 보시는 기간이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나 수강 철회는 학교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남용하면 손해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성균 멘토 선생님께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 볼 때 당연히 컨닝하면 안 되겠죠.
컨닝하다 걸리면 징계를 받습니다. 시험 날짜, 시간, 장소는 수업 듣는 날짜, 시간, 장소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시험 날짜와 시간을 몰라 미응시에서 F를 받은 사례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도 시험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험 시간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강의 평가는 시험 전에 해야 하고 강의 평가를 완료한 학생만 성적 공시 기간에 온라인으로 성적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절 수업은 방학 기간에 듣고 성적까지 받는 것입니다. 방학에 수업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진 학생도 있을 텐데요. 1학기나 2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 수업은 필수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만 수강하면 되죠. 여름, 겨울 방학 다 개설됩니다. 과목 수가 최소로 개설되는 것은 아무래도 방학이니까요. 또한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학점은 연간 9학점 이내로 계절 수업별로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계절 수업에 6학점을 수강했으면 겨울 계절 수업에서는 3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겠지요. 1학기와 2학기가 매주 16주 진행되며 매주 한 번 정도 듣는데 계절 수업에서는 매일 수업을 16일 연속해서 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여름 계절 수업은 5월에, 겨울 계절 수업은 11월에 진행되고 개설 과목 리스트도 이 기간에 공지됩니다.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업별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 후 수업별 평가 방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적은 A+ 등급에서 F 등급까지 있습니다. PF로 평가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PF는 패스, 페일의 약자입니다. 이 과목은 학점은 인정되지만 성적을 뜻하는 평점은 없습니다. 0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1학점 패스, 페일 과목에서 패스하면 1학점 취득이지만 4.5, 3.5 같은 평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평점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A 이상은 수강생의 최대 50%까지, B 이상은 최대 90%까지입니다. 최대가 그러하니까 A 이상이 20%까지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평점이나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평점은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4.5에서 시작해서 0.5 간격으로 0점까지 부여됩니다. 이렇게 0.5 간격으로 부여한 평점에 이름을 붙인 것이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점, 평균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평균 낸 것이죠. 분모에는 학점의 합을, 분자에는 각 과목의 학점의 평점을 곱한 것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학사 경고는 평점 평균이 낮은 학생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겁니다. 왠지 공부가 안 되고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결석이 잦아진다면 학사 경고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학사 경고는 4.5 만점에 1.75 미만일 때 받게 됩니다. 학점 취득에 실패한다는 뜻은 등급으로 보면 F 등급을 받는 것이고 평점은 0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를 받으면 평점도 0이고 학점도 0점이 되는 것입니다. 패스, 페일 과목에서 페일을 받으면 학점은 0점이고 평점은 0점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부터 2개 연속 학기 평점 평균이 1.0 미만이면 학사 경고제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재수강은 말 그대로 낮은 등급인 C+에서 F 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해서
성적을 높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재수 강한 성적으로 기존 성적이 대체됩니다. C 받은 과목을 재수 강해서 B 플러스 받으면 C는 사라지고 B 플러스만 남는다는 거죠. 덮어쓰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수 강한 과목에서 F를 받으면 성적 증명서에 기존 성적과 F 성적이 모두 표기됩니다. 단 기존에 F 등급 받은 경우에는 재수 강후 F 성적만 표기됩니다. 그런데 재수 강한 과목은 A 플러스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더라도 최대 B 플러스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강은 계절 수업을 포함해서 한 학기당 2과목 이내로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 대학생활 버킷리스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 전에 장학금 받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장학금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장학금은 교내와 대외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 문행, 학생 성공 등이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성적을 상대평가에서 받는 것이고 1학년 계열 학생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계곤란 기준으로 받는 문행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판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성공 장학금은 창의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보통 장학금은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외에 생활비로도 지급이 됩니다. 대외 장학금은 공지사항 장학 게시판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천서가 필요하면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께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입생이지만 졸업 조건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요.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엔드 조건이에요. 조기 졸업을 제외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 학생은 8학기 동안 최소 1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업 평점 평균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졸업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공별로 다른데 시험 보기도 하고 논문 쓰기도 하죠. 상품 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증은 특정 조건 이상을 갖추었을 때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품 인증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어 수업을 전공해서 12학점 포함하여 총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 중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자유전공 계열 학생이라면 화면의 전공에 가려면 참조 계열의 조건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학과는 DS 기반 영역 졸업 조건과 학과 진입 요건 일부만 다릅니다. 화면에 중점교양, 균형교양, DS 기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교과목들이 모여있는 대영역의 이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면 중점교양 영역에서 최소 16학점, 균형교양 최소 24학점, DS 기반 6학점, 전공에서 51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6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51 합이 97학점이 되고 졸업을 위해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니 부족한 33학점 이상은 학생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33학점 이상은 여기서 더 들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들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들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선택해서 더 수강해야 된다는 거죠. 중점 교양 영역과 균형 교양 영역은 다시 소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영역에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입니다. 보시는 표에서 창의, 소통과 사고, 글로벌과 같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은 과목이 아닙니다.
영역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과 사고를 표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죠. 소통과 사고 영역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4학점은 과목의 수가 아니라 학점이 되겠습니다. 4라는 숫자는 의사소통 영역에 있는 과목 중에 골라서 졸업 전에 4학점 이상 학점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을 따서 합쳐서 40학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8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연과학 대학에서 2학년 때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을 전공할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18학점 중 실험 실습 과목에서 3학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실험 실습 과목은 1학점이므로 3과목 이상 수강해야겠죠. 자연과학 분야에서 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졸업 후에 직장에 따라 실험하는 일이 많을 텐데 훈련을 쌓아야 그 일에 적응할 수 있겠죠. DS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약자입니다. DS 영역은 기반과 심화가 있습니다. DS 기반에는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 데이터 분석 AI 기초가 있는데 1학년 땐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를 수강해야 합니다. DS 심화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이수시에 3품제 중에 AI 영역 인증을 해줍니다. 다음은 공학 계열의 경우입니다. 자연 계열과 다 같은데 공학 교육 인증을 이수하기 위해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만 필수 교과목을 포함해서 18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학 교육 인증하는 학과는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건설환경공학, 시스템 경영공학입니다. 1학년 때는 DS 기반에서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화 실습 중 선택해서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기념일은 9월 25일과 28일이 있습니다. 25일은 건학 기념일이고 28일은 공부자 탄광일이죠. 공부자 탄광일은 무슨 날일까요? 공부자는 공자님이고 탄광일은 태어나신 날을 말하죠. 이상 주요 학사 일정에 따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추려서 설명드렸습니다. 교양교육 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강 후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실 텐데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만 수강하게 됩니다. 교양이 뭘까요? 단지 에티켓을 지키라는 뜻일까요? 교양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양이 무엇인지는 1년 동안 수강하며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양 영역에는 중점과 균형 두 개의 대영역이 있습니다. 중점은 교양인이 되기 위해 중점 둬야 할 것이 있다는 거고, 균형은 인문, 사회, 자연공학 등 균형감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뜻이겠죠. 각 영역은 다시 소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영역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영역입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에 다음과 같이 중점 교양 영역에 과목 리스트가 있으니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중점 교양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성균 인성 리더십, 고전 명저, 창의, 소통과 사고, 글로벌 이렇게 소 영역이 있습니다. 소 영역별로 과목 리스트가 있고 학수 번호는 과목의 식별자죠. 표에서 숫자는 과목의 학점이고요. 그러면 각 소 영역에 있는 과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균 인성 리더십은 성균 노노 실천 리더십 과목이 있습니다. 2학점이고 이 영역에서 졸업을 위해 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므로 두 과목 중에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하겠습니다. 졸업을 위한 것이니까 졸업하기 전에만 수강하면 되므로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졸업 요건이라는 용어가 표기되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 명저 영역입니다. 과목은 고전 명저 북클럽이고 동서양 고전을 미리 학습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죠. 과목은 하나지만 여러 개 분반이 있고 분반마다 다른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과목은 3학점 취득이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졸업 요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학과 진입이란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진다는 뜻이고 학과 진입 요건은 전공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학과 진입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1학년 때 수강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 진입을 위해 1학년 때 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요건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차 수강 교과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차 수강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1학년 1학기나 2학기에 한 번은 인사캠에 가서 수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은 인사캠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가캠 학생은 서울에 있는 인사캠에 가서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캠 학생과 함께 수강하게 됩니다. 교차 과목의 취지는 인사캠 학생과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융합이라는 교육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융합이란 학문 영역 간 경계가 없어지고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교육 과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복수 캠퍼스이기 때문에 캠퍼스 간 교류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우들과 만나는 것이 좋겠죠.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목은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 별도로 수강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차 수강이란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인사캠에 가서 수강한다는 뜻이 되겠죠. 창의 영역에서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1학년 때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뭔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 적이 있나요? 이 수업은 조별로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과목도 3학점 취득이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 과목도 교차 수강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자가캠에서 이루어집니다. 소통과 사고 영역에서 1학년은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과학기술 글쓰기 중 최소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과목은 대체로 과제나 시험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목은 모두 학과 진입 요건으로 선택해서 1학년 때 반드시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목당 2학점이므로 1학년 1학기나 2학기 합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되겠죠. 이 영역 과목들은 과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로벌에는 1학년 때는 2학기엔 영어 쓰기가 필수여서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영어 발표, 토론, 비즈니스, 과학, 스포츠, 영어 등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하면 됩니다. 이 수업은 원어민 교수님이 영어로 갑니다. 다음은 균형 교양입니다. 이 영역은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기반 5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영역에는 인간, 자연, 세계에 대해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은 인간문화, 사회역사에서 각 3학점씩 총 6학점 이상 이수가 졸업 조건이지만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로 수강해야 하는 영역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 과목이 되겠죠. 자연과학 기반 영역 과목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과목 이름 앞에 고급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과목은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미적분학,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은 졸업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18학점,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학년 때 수학, 생명과학, 물리, 화학을 전공할 학생은 졸업 전까지 18학점 중 3학점은 실험 실습 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고 했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1학년 때 몇 학점을 수강할지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학계열은 졸업을 위해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건설환경공학, 시스템경영공학은 공학 인증을 참조해서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학계열 학생은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참조해서 수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 기반 과목을 보면 미적분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이 붙은 과목은 주로 1학기에 2가 붙은 과목은 2학기에 수강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학점인데 실험 과목은 1학점이고 고급이 붙은 과목은 더 깊이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했죠. 공학 수학은 1학년 때 듣지 말고 2학년 때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인문사회 인문과 제2 외국어 과목이죠. 자연과학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학과 진입 요건에 맞추어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자신의 흥미, 관심, 전공, 능력을 살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DS 영역에서 자연과학 계열은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 공학 계열은 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기초와 실습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군이 있는데 필수 수강 과목은 아니지만 성균 프레시맨 세미나, 글로벌 문화체험 세미나는 1학년이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FYE 세미나는 First Year Experience의 약자입니다. 1학년 경험이라는 뜻이죠. 신입생 때부터 좋은 경험을 하도록 개설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도 이미 수강 신청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강 이후 집단 학사 지도 시간에 듣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신입생이 수강해야 할 교양 영역 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떤 전공이 있는지 궁금할 텐데 학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과학 계열로 입학한 학생의 소속은 학부대학이고 2학년 때 자연과학대학 4개 전공 또는 생명공학대학 3개 전공 중 하나가 자신의 전공이 됩니다.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식품 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니스학, 융합생명공학이 있습니다. 공학계열도 공과대학의 6개 학과 중 하나가 자신의 전공이 됩니다.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건설환경공학, 시스템경영공학, 나노공학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컬첸 테크놀로지 전공은 계열에 상관없이 자신의 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계열 학생은 보시는 화면의 전공에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각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고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공에 관한 정보는 학과 탐색 캠프, 새내기 학과 안내서, 학과 홈페이지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과 탐색 캠프에서는 전공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학과 진입 신청은 2학기에 하게 됩니다. 신청은 기말시험 보기 전에 1차로 하고 겨울 계절 수업 성적까지 정해진
내년 1월 중에 2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과 진입 영역에서 받은 모든 성적이 학과 진입에 반영됩니다. 학과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성적도 받고 2학기 성적도 받아야 합니다. 1학기 성적만 2번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은 학과 진입을 1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동안 영역별로 최소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계열별로 다른데 자연과학 계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표에서 노란색 부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고전 명저, 창의, 소통과 사고, 글로벌, DS 기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총 29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면의 숫자는 과목의 수가 아닌 학점을 의미한다는 것과 이 29학점은 1학기가 아닌 1년, 다시 말해서 1학기와 2학기, 계절 수업까지 포함해서 얻어야 할 최소 학점이라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역별로 최소 학점을 이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학과 진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진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역별로 최소 이수 학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1년 동안 소통과 사고에서 2학점만 취득했다면 4학점 이상이 안 돼 학과 진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노란색 영역에서 취득한 성적만 학과 진입에 반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는데 15학점을 수강했다면 15학점 모든 성적이 반영됩니다. 15학점 중 자신이 성적을 가장 잘 받은 12학점만 골라서 반영한다고 착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F를 받으면 0점이 되어 손해가 크게 되겠죠. 하얀 부분에서 3학점짜리 한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아도 이 성적은 학과 진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1학기, 2학기 동안 3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최소 29학점 이상 얻어야 하므로 남은 7학점을 어떻게 수강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노란 영역에서 더 수강할지 하얀 영역에서 더 수강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최소 학점만 수강하면 수강 과목의 수가 줄어 학업 집중도가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졸업을 위해 130학점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 자유전공 계열 학생은 학과 진입 요건만 갖추면 신청 학과에 제한 없이 진입 가능합니다. 학과 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소통과 사고에서 창글, 학글, 과기글 중 한 과목을 글로벌에서는 영어 쓰기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과 제시 특별 요건이 있습니다. 하학과에 진입하려는 학생은 자연과학 기반에서 일반화학 1, 2, 일반화학 실험 1, 2 중 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 요건까지 갖춘 학생이 우선 진입 신청하면 우선 진입 후보자가 됩니다. 12월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공학 계열도 자연과학 계열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유전공 계열 학생 중에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입하는 학생은 DS 기반 영역에서 6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은 학과 진입 신청을 1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3학년으로 학과 진입 신청할 때 희망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과목을 미리 수강해야 합니다.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면담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하면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야 할 부분이 GLS, 아이캠퍼스 학사공지 게시판입니다. GLS에서 여러 학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LS는 골드로운 스퀘어의 약자로 인사캠에 있는 잔디밭의 영어 이름 이니셜에서 온 것입니다. 학사 공지 게시판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게시되니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캠퍼스에서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절대로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정보를 문자로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꿨을 때는 다음과 같이 GLS 학적 개인 영역, 학적 신상 정보, 연락처 조회 및 수정에서 반드시 수정하기 바랍니다. 간혹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답변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학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앱이 있는데 이 중에 킹고 앱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니 다운받기 바랍니다. 만일 학교에 회원 가입이 안 된 학생은 다음처럼 회원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킹고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하고 성균인 가입을 클릭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에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GL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수업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자시간표, 학사, 교양, 기타 과목을 선택하면 아래에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윗부분에 연도 1학기를 선택하고 캠퍼스는 자연과학이겠죠.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소통과 사고, 이것은 영역의 이름이고 그 밑에 있는 숫자가 그 영역에 개설된 과목의 수를 나타냅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이 숫자를 클릭해야 합니다. 소통과 사고 영역에는 예를 들어서 4개 과목이 있고 화면 왼쪽에 과목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과목을 클릭하면 분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과목이지만 교수님도 틀리고 수업 시간도 틀리죠. 그 중에 여러분이 수강하고 싶은 분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DS 과목을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업의 계획서를 보고 싶으면 학습 번호를 클릭하고 개략적인 설명을 보고 싶으면 과목 이름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책가방 담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가방 담기가 뭘까요? 책가방은 쇼핑몰의 장바구니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 전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 날에는 수강.skku.edu에서 수강 신청하는데 책가방 담기는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면 수강 신청이 편하겠죠. 수강 신청 사이트와 책가방 사이트가 다른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책가방에 수업을 담아두었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둔 것은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매할 예정이죠. 마찬가지로 책가방에 담는 것은 수강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책가방에 담아두는 것은 6학점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수강 정원이 다 차서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할 때 다른 과목을 대안으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6학점 더 담도록 한 것이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화면에 있는 책가방 담기 버튼을 클릭하면 책가방에 담기가 끝납니다. 책가방에 담은 과목 리스트는 수업 영역 전자시간표 책가방에서 확인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과목 삭제, 책가방에 담았던 과목 삭제도 가능합니다. 증원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수강 희망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에는 대기 번호를 받은 학생만 작성 가능하고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는 대기 번호가 폐지되어 누구나 증원 사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교수님의 권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게시판 공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책가방에 담긴 수업의 리스트와 그 수업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담았는지 인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시는 과목은 학교에서 직권으로 수강 신청을 해준 과목입니다. 1학기만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 FYE, 세미나 1은 모든 계열이 다 수강 신청되어 있고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는 자연과학 계열만 수강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과목을 직권 배정 과목이라 하는데 수강 신청이 되어 있으니 해당 과목의 수업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목의 수강 시간을 피해서 수강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죠. 직권 배정 과목의 시간은 GLS의 주간 테이블 또는 수강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 배정된 과목을 여러분이 삭제할 경우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1학기에 직권 배정된 과목의 학점을 합치면 자연과학 계열은 FYE 세미나 1학점 더하기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 3학점 더하기 고전 명저 북클럽 3학점 합쳐서 7학점이 수강 신청되어 있어서 나머지 11학점 정도를 학과 진입 요건에 맞추어 1학기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공학 계열은 FY 세미나 1학점 더하기 고전 명저 북클럽 3학점 합쳐서 4학점이 수강 신청되어서 나머지 14학점 정도를 학과 진입 요건에 맞추어 1학기에 수강 신청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권 배정 과목과 시간을 찾아서 적어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강 신청 날짜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책가방 담기를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수강 신청 당일날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날에는 수강.skku.edu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공지사항이 있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수강 신청을 선택하고 책가방으로 갑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수강 신청 확인 내역에도 표시됩니다. 또 다른 과목을 신청했을 때 팝업 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 수업을 수강할 수 없으니 대체 수업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책가방에 18학점을 더해서 6학점까지 더 담을 수 있게 한 거겠지요. 지금까지가 책가방을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지 않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학수 번호와 분반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책가방에 담아두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교양 수업 조회를 클릭합니다.
과목 리스트가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과목의 분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원하는 분반의 신청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에서도 팝업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떴네요. 원하는 수업의 수강 인원이 다 찼지만 대기 정원이 남았을 때는 팝업창에 대기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때 수강 신청 대기 리스트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예에서는 대기 순번이 1순위가 되었네요. 이처럼 수강 신청 대기 내역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수강 신청 확정 내역, 대기 내역 조회 메뉴에서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대기 내역은 테이블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사이의 이동 시간이나 공강을 고려해야 하므로 테이블 형태로도 참조하면 좋겠죠. GLS, 수업 영역, 학부, 수강 신청, 주간 테이블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대기는 아직 수강 신청된 과목이 아니죠. 수강 신청 날 수강 신청이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대기 순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다른 학생이 수강 취소하거나 중원되면 자동으로 수강 신청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강 후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업을 꼭 수강하고 싶어서 그 수업의 수강 인원이 언제 중원되는지 알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만일 중원되면 게시판에 공지되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게시판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 DS 과목은 1학년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강 신청된 것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학교 교수분의 자녀가 있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이 과목은 수강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양 과목 정원 배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강 정원이 학년별로 배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00%는 신입생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없는 곳은 여러분이 수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GLS와 수강 신청 방법을 설명드렸고 익숙해지기까지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균 멘토 학사 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할지 막연할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담임이 계셔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자립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두려움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성균 멘토는 학과 진입 전까지 1년 동안 대계열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을 도와주고 지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계열별, 캠퍼스별, LC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30분까지입니다. 학사지도 방법에는 1대1 개별 상담, 온라인 학사지도, 집단 학사지도가 있습니다. 면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메일도 가능하고 편지 쓰기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집단 학사 지도는 학기당 1회 LC별로 진행이 됩니다. 학사 지도 내용은 학업, 전공 및 진로, 수강, 재정 지원,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가 되겠죠. 성균 멘토별 담당 LC가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이 속한 LC와 캠퍼스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성균 멘토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약 시스템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개강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개강 전에는 담당 선생님께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받으면 되겠습니다. 챌린지 스퀘어 메뉴로 갑니다. 상담 영역이 있죠. 성균 멘토 상담이 있습니다. 개별 상담을 클릭합니다. 개별 상담을 클릭하면 상담 일정표가 표시되고 가능 중에 원하는 시간을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하고 상담 받고자 하는 제목, 내용을 작성하고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 L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C는 러닝 커뮤니티의 약자로 학부대학 소속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자유전공 계열 신입생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계열 학생은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같이 수강해서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캠, 자가캠 학생을 같은 LC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우들과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개설되는 캠퍼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LC 프로그램에는 어깨동무라는 스터디 그룹, 집단학사지도, 체육대회, LC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이 있습니다. 피어 리더는 같은 LC 구성원의 동의로 선출되는 리더입니다. 피어 리더는 보시는 화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특히 성균 멘토와 구성원 간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혜택은 학기당 10시간, 1, 2학기 합쳐 최대 20시간의 봉사 시간을 받고 개인 사물함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균 멘토 학사 지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대학 신입생 학사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가급적 쉽게 설명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학사 안내 듣느라 수고하셨고 성공적인 대학생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